네,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좀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민우 전문가님 나와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비가 촉촉하게 내릴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시장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증시가 이렇게 네. 나쁘지가 않았고 그렇죠.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박스권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지지선 같은 것들을 좀 만들면서 그렇게 큰 하락보다는 좋은 네. 이슈들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뉴욕 증시가 4거래 연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 복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이제 하루 동안의 어떤 그 증시를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였는데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6월달에 있었던 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좀 그쵸. 되고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채워주면서 그 부분이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유가 부분이 굉장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이 있겠죠. 그 경기 성장이 좀 둔화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가 수요가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은 또 미국 내 원유의 이제 재고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시장을 이제 눌러내리던 그런 그 부정적 요인들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네. 크게 더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좀 복귀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유가 하락세 등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달에 있었던 그 FOMC 의사록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이 좀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위험에 이게 직면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고물가가 계속 고착이 된다면 시장 위험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이 좀 커질 텐데 이게 이제 고물가 고착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큰 위험이 되게 되냐면 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물가보다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걸 또 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가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속도가 좀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고착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 연준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성장 가수요는 또 완전히 나쁜 건 아니고 아주 약한 가수요는 성장이 반등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래서 일단 작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기업 실적을 좀 견인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기업 견인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반대로 이제 한편으로는 가수요를 어느 정도 억눌러야 이제 인플레이션 가속도를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연준이 과연 저거 잡을 수 있겠어? 그러네요.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부터 연준이 어떤 예상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맞아 들어간 게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연준이 얘기했을 때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고용에 문제 없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연준의 어떤 의지가 너무나 확실하다. 연준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고용률을 좀 떨어뜨려도 경제가 잠깐 침체가 오더라도 그걸 하겠다는 의지가 좀 확실하게 된다면 가수요 발생도 어느 정도 좀 잡을 수가 있겠고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재울 수 있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였고요. 네.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용이 잠깐 동안은 불안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불안 요소가 있더라도 고용은 뭐 최대로 달성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은 경기 연착륙, 과열됐던 경기는 좀 차분하게 내려앉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요번 그 FOMC 의사록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고물가가 고착이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불안감에 가수요가 늘어나면서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연준은 이러한 가수요 발생은 조금 좀 종식이 될 거라는 말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연준에 대한 이런 우려 섞인 좀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언급들을 좀 있었을까요? 예, 그 또 이제 의사록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그 연준의 어떤 그 연방준비은행의 각각의 이제 14개 은행의 연방준비 그 은행의 이 은행장들이 네. 그 연준 은행의 총재들이 하는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네.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냐면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그렇죠. 원래는 매파가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매파로 돌아선 분이죠. 뭐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얘기했던 말이 또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시장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네. 52년 만에 최저 하락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시장 가격은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금리 인상이랑 전쟁 내용의 어떤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예, 그럼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떤 그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예,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는 75% 올리는 게 맞다. 이제 6월 달에 기조를 이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야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 경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판단을 했고 당연히 그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예, 맞습니다.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내년에도 경기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매파였으면서 지금까지 그 연준 총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이제 그 확률을 가졌던 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은 좀 안도감을 좀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야기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은 악재를 모두 반영을 했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경기 전망을 좀 낙관적이고 또 연착륙이 가능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안도감을 줬던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원자재 가격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뭐 이제 원유 가격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두 번째가 곡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밀 가격 걱정이 있었는데 밀에 대한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발생했던 그 옥수수 가격 그러니까 옥수수 농작에 대한 그 성과는 좀 좋지 않았지만 다른 농작물의 성과가 좀 좋았고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원유 가격이 사실상 거의 $100까지 수렴하게 되면서 네. 아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바이든이 그 이제 사우디의 실권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만나주기는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얘기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여력으로 증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증산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또 안정을 주면서 유가 하락에 아니면 유가 안정에
어떤 도움을 좀 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가 네. 지금 그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졌던 뭐 니켈이나 구리나 철광석이나 이런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격들이 지금보다 30%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격대를 기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구리의 다른 별명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닥터 쿠퍼라고 합니다. 닥터 쿠퍼. 어떤 거죠? 닥터 쿠퍼. 그러니까 이제 구리를 쿠퍼라고 하면서 그걸 닥터 쿠퍼라고 부르는데 닥터 쿠퍼? 네. 그걸 왜 닥터 쿠퍼라고 하냐면 네. 경제의 바로미터다. 아.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과열됐던 경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는 좀 다운될 것이다. 경기 성장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원자재 가격, 뭐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의 가격도 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가격 인하가 뭐 전망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 성장은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침체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고 경기 성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요인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좀 짚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전망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게 가장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리 가격 인하를 좀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런 언급도 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듯 하면서 우리 국내 양시장도 1%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복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의 전망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커다란 악재보다는 새로운 큰 악재보다는 지금까지 나왔을 때 거시경제적인 그런 뭐 호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뭐 이렇게 큰 나쁜 그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걱정하는 한 부분은 이제 지금 그 달러 인덱스, 이제 다른 나라 6개 통화에 같이 묶여 있는 달러 인덱스 가격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높은 시점을 지금 근래 가장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격, 달러 가치의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급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역시 뭐 다른 날과 비슷하게 수급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약간 유입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개인의 매도세가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의 매도세가 그래도 그 다른 때보다는 좀 두드러지게 좀 보이지고 있지만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면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래 주체별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어느 주체든 매수나 매도 어느 쪽에 기울게 되면 바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빅스텝해서 기준금리를 0.5%에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그 유입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단기간에 영향을 미쳤던 주된 요인은 이제 기관의 동향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동향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2,30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2,400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2,300 중반대를 지키는 그런 당분간은 약간 그 강보합의 모습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강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좀 복귀해 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큰 악재보다 거시적인 호재가 반영된 상황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가장 높은 이 시대에 외국인 수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장 기관과 함께 외국인
외국인이 매수세에 동참을 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또 당분간은 강보권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해주시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또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민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